여러분 안녕. 홍도라지 작두콩차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이 이걸 갖다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거 먹고 진짜 목에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와 이거 좋다 이게 아니고 이거 한 10티백 정도 먹을 때쯤인가 그때 깨달았어. 와, 내 목이 좋아졌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서 저는 이거 이제 대먹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내가 이거 한 티백, 하나 먹고, 한 통에 20개 들어있는데, 이걸 다 먹고,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4개 갖다 달라고. 내가 돈 낸다고. 캐슈를 지금 주겠다고. 이러면서 4봉지면 80개가 들어있는 건데,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래서 사달라고. 그랬어. 아무튼, 예, 이게 홍도라지 작두콩 차인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분은 얻어서 한번 이렇게 맨날 좀 흐리게 그러니까 요 티백 하나에 1리터짜리 물 뭐 그 정도로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능과 맞먹냐면 모가 있잖아. 모가를 잘라가지고 예전에 한창 목이 안 좋을 때는 모가를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그걸 이렇게 몇 조각 넣고 물을 끓여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져. 그런 느낌. 근데 맨날 모가를 잘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와, 이게 좋더라고요. 홍도라지 작두콩차.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비슷한 비율로 이게 섞은 그런 차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각설하고 오늘 저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0, 30대는 아니에요. 40대 이상의 분들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애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와. 잘 들어와.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애들이 한 20명 정도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교습소를 해야지. 차려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교습소를 차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려서 나가는 데 대한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보통 교습소 경기도, 서울 말고 경기도권은 한 3천에 80만 원, 그 정도. 예. 그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비용을 이제 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100% 그쪽으로 다 옮겨갔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20명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만 가르치는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10명분은 교습소 운영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런 거에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예전하고 같은 그런 이제 수입을 맞추려면 적어도 10명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수입을 맞추려면 10명이 더 들어와야 되고 예전보다 더 좋은 수입을 이제 맞추려면 그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입을 원한다면 20명 이상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집에서 공부방 하는 거랑 나가서 학교 근처에서 애들이 오기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교습소 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집에서 공부방 할 때는 제가 만약에 1시서부터 6시 아니면 7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해도 애들 중에 한두 시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방을 오냐면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다 가고 마지막 코스로 우리 집을 와. 마지막 코스로 공부방을 와. 물론 우리 집에서 근처에 사는 애들이 더 우리
집에서 하는 공부방을 많이 오겠죠. 아무튼 맨 마지막 코스로 와요. 그래서 초등학생 뭐 1, 2학년 뭐 이라도,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늘봄이다, 돌봄이다,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도 한 2시 이상은 돼야 끝나는 뭐 요런 느낌? 3시 이상 돼야 끝나는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뭔가 모르게 한 3시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애들이 오는 뭐 요런 느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거죠. 뭐 그런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느낌이라면 학교에 나가서 이제 학교 앞에서 교습소를 할 때는 애들이 빨리 옵니다. 왜? 학교 바로 앞에 교습소가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뭐 교습소 오고 또 거기서 끝나도 자기네들이 그 좁은 교습소에서 또 노는 거야.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놀거나 그 안에서 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일하는 시간이 확 늘어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예전하고 똑같은 만약에 명수의 학생이라면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명이 더 들어와야 예전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수입 그 정도가 되는데 교습소 하면서 한 10명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그렇게 많은 애들을 접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이 더 들어와도 10명이 더 들어오고 내가 정신이 없고 1시부터 뭐 6, 7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도 수입은 똑같아 예전하고. 정신없고 일 더 많이 하고 이런데 수입이 똑같다고. 근데 수입이 똑같으면 못하러 밖으로 나왔냐고. 그럼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2, 30명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선생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뭐 베테랑이 아니라면, 베테랑이 아니고, 뭐 40대, 그쯤에서 어떻게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애들을 쳐내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 그게 좀 의문이 간다. 그런데 그럼 왜 선생님들이 교습소로 나가냐면 사생활에 침해, 집이 좀 더러워짐, 이런 게 싫어서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맨 처음에는 절실하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어라 애들이 계속 느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 어떤 느낌이. 어디까지 말했지?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로 플러스 정신없음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는 절실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점점 애들이 느니까 어라?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있어져 가면서 그때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집이 너무 더러워져. 나만의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습소를 이제 차려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조심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몸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40대서부터는 이제 건강이 이제 관건이니까 40대 초반은 그래도 살만한데 40대 후반 되면 정말 그 건강이 정말 관건이거든요.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갱년기하고 더불어 이게 오면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막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되면서 나중엔 때려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난다고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좀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을 때 저는 교습소로 나가지 마시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으시는 걸
추천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같은 아파트에 뭐 월세로 나온 뭔가를 이렇게 잡는다든가. 근데 아파트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는 것의 장점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의 장점이 아니라 그냥 공부방을 집에서 하는 것의 장점은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물로 가서 교습소를 차리면 요즘에 뭐 평당 뭐 300만 원 안 줘도 뭐 그렇게 된다는데, 아무튼 인테리어 비용이 장난이 아니게 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안 돼서 그냥 넘길 때 누가 인테리어 비용을 나한테 주냐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꾸미고 이러려면 간판 달고 꾸미고 이러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간다. 그것은 나중에 뽑을 수가 없는 비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면은 뭐 아파트에서 뭐 내가 재정이 닿는 대로 뭐 월세 나온 게 있던지 뭐 전세 나온 게 있던지 이런 걸 봐가지고, 예, 그럼 아파트 월세 내고 뭐 그 비용이나 나가서 교습소에 내는 그 비용이나 얼추 비슷할 거예요. 웬만하면 비슷할 거예요. 예. 아주 비싼 아파트만 아닌 다음에는 경기도권 뭐 이런 데서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해서 이걸 잡으면 그 집을 통째로 이제 그 공부방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인테리어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집기류만 있으면 된다고. 집기류. 예. 집기류. 그리고 엄마들 중에는 집에서 하는 공부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공부방을 선호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엄마인 여성이 공부방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 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예. 집에서 하는 공부방은 좀 더 안전하다. 예, 이런 느낌? 뭐 길을 막 건널 필요도 없고 좀 더 본인이 사는 아파트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의 아파트에서 하는 공부방은 좀 더 안전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엄마들이 다 공부방 말고 교습소를 더 좋아하고 교습소 말고 또 학원을 좋아하고, 그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습비에 있어서도 집에서 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애들을 교습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교습소보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공부방에서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옆집이라든가 뭐 위아랫집이라든가 뭐 아무튼 옆 빌라라든가 위아래 빌라라든가 아무튼 그런 걸 집을 하나 잡아서 공부방을 만약에 하시면 인테리어 비용도 아끼고 좀 더 안전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니고 있는 애를 놓칠 그런 위험성은 단 한 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원래 공부방 다니던 애니까. 그런데 공부방 하다가 학교 근처에 교습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다 본인이 좋아서 공부방을 다니는 거지, 공부방보다 교습소가 더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습소 하다가 좀 몸도 아프고 막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누군가 다시 교습소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처분을 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두 달, 막 두세 달, 막 이렇게 계속 걸리면 이제 월세만 주구장창 나가고 마음은 이미 떴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집에서 공부방 하다가 뭔가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고 뭔가 그런 일이 있어서 공부방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 집 잘 나갑니다. 요즘에 월세 전세 경기도권 없어서 못 나가요.
예, 잘 나가요.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나가지. 뭔 소리야. 그런데 교습소는 팔려고 해도 이게 안 나가면 진짜 몇 달, 재수없으면 1년 기다려야 된다니까. 진짜로. 예. 그래서 파는 것을 걱정하는, 만약에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공부방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